네, 안녕하세요. AB 원민지입니다. 청소로 했어요. 제가 주말에 봄맞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기존의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아메이 함께하는 우리 집 봄맞이 대청소하기입니다. 저는 주말에 대청소를 했고요. 사실은 이 지난주에 자료 준비하면서 저의 이제 청소 계획을 짜면서 같이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실행에 맞춰서 잘 했고요. 어, 이제 좀 완연한 봄이 돼서 사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팁 같은 걸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제품 애용해서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장기화된 코로나랑 또 겨울에 또 춥고 이래서 저희가 집 밖은 위험하다며 실내 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밖에 있는 실외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어쩌면 더 안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 집안에서 나오는 이 벽지나 바닥재에 있는 그런 그 화학 물질들이나 또 요리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들, 그리고 빨래 이렇게 실내에서 건조하다 보면 거기서도 휘발성 유기 화학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희가 공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소홀히 생각을 하고 또 춥다고 또 코로나 걱정된다고 너무 문을 꼭꼭 닫고 지내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봄도 왔으니까 대청소로 집안의 쾌쾌 묵은 때도 벗겨내고 네, 안 좋은 공기도 네,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청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청소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통 천장에서 바닥으로 그리고 방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안 좋은 걸 다 밖으로 빼내는 이 순서로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청소의 기본인 환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그 집안에서 실내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기는 자주자주 시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환기하기 좋은 시간을 보니까 보통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던데, 실제로는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른 새벽에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하시는 게 좋고요. 환기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모든 창문이랑 문을 같이 다 열어서 맞바람을 칠 수 있게, 그리고 옷장 문이랑 서랍장 문을 같이 열어서 함께 환기시키는 게 좋고요. 창문을 장시간 열어놓는 것보다는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환기를 시키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기 후에는 꼭 청정기를 작동해서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환기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수치는 낮아지지만 실외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의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기 후에는 꼭 청정기를 작동해서 집안의 미세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공기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제품 중에서는 딱 공기라 하면 연결되는 게 청정기 제품 있죠?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인데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초미세 정화력으로 민감한 센서가 먼지를 감지해서 3단계 필터 시스템이 오염물질을 잠시만요.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줍니다. 1단계 프리필터가 큰 입자의 물질을 제거해주고 2단계 집진 헤파 필터가 작은 입자의 물질까지 제거를 해주고 3단계 탈취 필터가 이제 불쾌한 냄새를 다 없애주고요. 에어로 다이나믹 모터 하우징이 작동해서 청정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청정기에는 이 헤파 필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고성능 헤파 필터는 초미세먼지 기준인 2.5 마이크로미터보다 1000배 이상 작은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 입자까지 잡아주거든요. 이 헤파 필터는 중요한 게 사실 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그 오염된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은 입자까지 잘 걸러주는지 깨끗하게 공기를 정화시켜주는지 모르는데 이게 저희 기존에 쓰던 엘땡 제품의 청정기입니다. 저는 이거 쓰면서 이렇게 파란 게 나올 때마다 항상 공기가 깨끗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 공기를 제가 잘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엠보스터 스카이를 만난 후에
많이 반성을 했죠. 제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아무거나 잘못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강력 탈취 필터로서 8세제곱미터 공간의 유해가스를 30분 만에 평균 86% 그런 안 좋은 유해가스를 86% 제거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큰 공간을 더 빠르게 1분당 8.5 세제곱미터의 공간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고 기존의 16평형 표준 사용 면적보다 4평 넓어진 20평형 표준 사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OM에 문제가 나왔는데 혹시 정답을 올리셨나요?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두 곳에서 이제 인증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19가지 전 항목에 102가지 유해 물질이 감소된다는 것을 인증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가 사용하는 유럽 알레르기 연구 재단에서 그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고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필터도, 청정기도 또 정수기도 외적인 것을 많이 보면서 기능을 잘 보지 않고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데 청정기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 그리고 이렇게 인증받은 것을 좀 그곳의 중요도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진먼지 진드기. 네, 이게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침실에 대한 청소 부분입니다. 실내에서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은 장소는 바로 침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사람 피부에서 떨어지는 비듬, 각질이 진먼지 진드기의 주식이 되고요. 또 수면 중에 나오는 땀이나 수분 같은 게 그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침실 안에 있는 이불이랑 침구류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이불 침구류 관리를 하는 법을 보니까 첫 번째로 60도 이상의 온수 세탁을 하고 햇빛에 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2주에 한 번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부피가 큰 침구류는 방망이로 털어낸 후에 진공 청소기로 흡입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집에서 이불을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에 넣어보니까 그 세탁기 이불 코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냉수에 물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냉수로 진먼지 진드기를 이제 제거하지 못하는 그냥 물로 빠는 그냥 세탁만 한 거고 또 오늘처럼 요새 미세먼지 되게 많잖아요. 또 오늘 황사도 굉장히 심했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햇빛에 말리기도 더욱 어렵죠. 그리고 침구류를 방망이 이런 걸로 한번 털어보셨나요? 손으로만 털어도 먼지가 많을 때는 그 먼지를 다 제가 다시 도로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불 침구류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침구 관리를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저희 제품이 나왔죠. 이게 바로 인생 청소기라 불리는 엘로케어 클리너 RS3입니다. 이 RS3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써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아주 편리하고 너무 좋은 청소기인데요. 인생 청소기 엘로 클리너 RS3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 2, 3 파워 클리닝인데요. 첫 번째는 강력한 진동 펀치로 팍팍. 이게 분당 28,800개의 진동 펀치로 이렇게 침구 속에 있는 미세 아주 작은 오염 물질까지 제거를 해준다고 해요. 아까 제가 침구 이렇게 방망이로 털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자체적으로 28,800개가 1분당 이렇게 진동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오염 물질은 다 빼주고 또 바로 이렇게 청소기니까 흡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나쁜 먼지를 먹으면서 이불을 털 일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UV 램프로 옴짝 발사. 그래서 이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UV 램프라고 해요. 이게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를 99.9% 비활성화 시켜서 저희가 또 이제 비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70도 열풍으로 바싹해서 원래 진먼지 진드기가 60도 이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저희는 70도 열풍이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수면 중에 나왔던 뭐 수분이나 땀 같은 것도 그래서 습해진 그런 환경도 건조시켜주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지 클리닝인데요. 이불 흡착 방지 기능이 있어요. 요즘에 청소기에도 보시면은 그 침구 관리하는 키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걸 사용해 보니까 이 침구 청소를 할 때 제가 이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기가 침구류를 빨아들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흡입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하다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 RS3 같은 경우는 이불을 펼쳐놓고 그냥 청소기 지나가듯이 하면은 이불은 그대로 있고 오염물질만 쏙쏙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워셔블 표준 필터로 인해서 사실 청소기도 그렇고 이 필터 이렇게 갈 때 그 먼지 같은 게 같이 날리는데요. 이 먼지통을 통째로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먼지 날림도 적고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오염까지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안심 클린인데요. 저희 청정기와 마찬가지로 이 RS3도 영국 알레르기 그 재단으로부터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을 받고 그리고 고기 청정기에 사용되는 H13 헤파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배출되는 공기를 99.9% 여과해서 저희가 안심하고 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위에 보이는 이 더스트박스 윈도우가 안까지 굉장히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할 때 그 안으로 빨려들이는 먼지나 그런 오염물질까지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계속 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저희 RS3 같은 경우는 풀 PB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청소기를 아직 이용해 보시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창문 청소입니다. 창문 같은 경우는 외부랑 가장 가까이 닿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창문 청소를 검색해 보면 신문지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창문을 닫고 그리고 창문 손잡이는 알코올이나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닦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 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볍게 내려앉은 먼지는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찌는 때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닦아내고 그리고 방충망 같은 경우는 뒤편에 신문지를 펼쳐서 공기를 차단한 뒤에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는 잘 못하고 저는 다목적 세정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다목적 세정제 하나로 청소를 다 했는데요. 첫 번째로 창문은 그냥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를 뿌리고 높은 부분은 저희 극세사막 세트 그 밀대를 이용해서 위까지 깨끗하게 닦아냈고요. 창문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다목적 세정제를 뿌린 다음에 혹시나 이게 손이 많이 닿아서 걱정이 된다 하면은 저희 손세정제 있잖아요. 그걸로 한 번 더 닦아주고 창문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른 먼지도 있지만 약간 습기가 차가지고 그 먼지가 이렇게 찌든 때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펀지를 이용해서 닦아줬는데요. 이 스펀지 이용하는 법은 제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본 건데 이게 저희 팀방에도 한번 공유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스펀지를 창문 틀에다 올려놓고 그 볼록볼록 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매직이나 네임펜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칼로 이렇게 아예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살짝씩 이렇게 잘라줘서 이렇게 틈을 만들어 주고요. 그 위에다가 다목적 세정제를 뿌리고 틀에 맞춰서 싹 닦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다목적 세정제는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굳이 그 세제가 이렇게 거품이 좀 보여도 그걸 계속 끝까지 닦아내지 않아도 돼서 한 번에 이렇게 청소하기 편하고요. 방충망 같은 경우에도 다목적 세정제를 뿌리고 극세사 맙으로 저는 이렇게 앞쪽은 닦아냈어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날 청소를 했는데 그날 비가 와서 다목적 세정제를 뿌려놓고 창문을 닫았더니 이 뿌려놓은 데에 이제 먼지들 이렇게 기름때 같은 거, 찌든때 같은 게 녹으면서 빗물이 같이 닦아줘서 손쉽게 아주 바깥의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저희 여기서는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는 아메이 최초 제품이죠. 그리고 60여 년 시간 동안에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랑을 받은 제품입니다. 또 액체 유기 농축물이고요.
강력한 세정 효과로 집안의 찌든 때나 먼지 제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원료로서 희석해서 사용했을 때 헹굼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청소가 가능 모든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농축 희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저도 지금 한 병을 사서 몇 달째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또 피부과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를 할 때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해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음식을 하면서 찌든 때, 기름때가 가장 많이 있는 주방 청소입니다. 주방 청소는 순서로 보시면 가스레인지 후드, 그리고 가스레인지, 벽면, 싱크대 순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후드를 청소할 때 베이킹 소다나 과탄산 소다를 푼 뜨거운 물에 후드를 담궈 놓고 기름기가 불려지면 닦아내고, 가스레인지나 벽면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는 주방 세제와 베이킹 소다, 식초를 1대 1대 1 비율로 섞어서 닦는다고 하는데요. 베이킹 소다도 사실 물에는 녹지만 물속에서 깨끗하게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앞서 말한 다목적 세정제도 있고 또 연마 세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청소를 했고, 특히 후드 청소 같은 경우는 후드를 빼고 그 다목적 세정제의 원액을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담가서 저는 좀 길게 놔뒀거든요. 10분 이상 놔뒀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기름기가 불려지면 솔로 이렇게 살살살 닦으면 기름때가 깨끗하게, 그래서 끈적끈적임 없이 다시 깨끗한 후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수도 꼭지 부분이나 가스레인지 상판 같은 경우는 다목적 세정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금 찌든 데가 많이 있는 경우는 연마 세정제를 사용해서 닦아서 청소를 했는데요. 저희 주택용 연마 세정제 역시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로 강력한 세정력을 갖고 있고요. 여러 표면의 기름과 찌든 때 세정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제 잔류물이나 흠집을 남기지 않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스레인지 상판이나 또 인덕션 등에서 이렇게 음식물이나 기름에 눌러붙은 찌든 때를 이렇게 그냥 막 수세미로 밀면은 흠집이 남잖아요. 그럴 때 연마 세정제 사용해서 또 저희 이 소프트 버즈, 이 부드러운 스펀지 부분으로 닦아주면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또 싱크대나 수도꼭지, 샤워기, 샤워부스, 욕조, 변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물 사용으로 인해서 물때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물때를 닦을 때도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휠, 크롬 장식류, 손잡이 등에 생기기 쉬운 얼룩이나 기름 자국을 제거하는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 다음은 욕실 청소 부분인데요. 욕실 같은 경우는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환기가 또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또 많이 생기죠. 그래서 더 꼼꼼히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실 청소를 보니까 보통은 다들 베이킹 소다를 많이 사용하시고 욕실 세정제랑 락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예전에는 락스로 사용을 하고, 락스로 청소한 후에는 아이들한테 냄새가 나니까 사용을 좀 금하고, 그 락스로 닦은 화장실을 그 습기를 빨리 없애려고 서큘레이터로 돌려가지고 건조를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집 안에 너무 안 좋은 일을 스스로 해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반성을 했고, 제가 아메이 제품을 만난 후로는 아메이 제품으로 건강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욕실 청소 같은 경우는 세면대나 변기 같은 경우는 LOC 바이오캐스트 욕실 세정제를 분무기에다가 희석을 해서 닦아서 사용을 해주었고요. 그 욕실 세정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로 강력한 세정력을 제공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생분해성 제품으로서 피부과 테스트를 거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욕실 내부에 찌든 때, 그리고 석회 침전물을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고, 또 굉장히 프레시한 향기가 나죠. 그래서 전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은 문을 항상 열어놔야 되는데 문 닫고도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선한 향기가 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혹시 찌든 때가 있다 그러면은 이 희석 용기 그 선에 맞추지 마시고 물이랑 이 원액을 1대1로
사용해서 닦아주면은 좀 더 깨끗하게 네,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희석 1대1로 이렇게 섞은 용액은 간혹 그 세면대나 그런 데 물곰팡이가 이렇게 붉게 끼어 있잖아요. 그럴 때 닦아 주면은 바로 닦여서 되게 좋고요. 이제 혹시라도 쪼끔 지나서 그 곰팡이가 검게 된 경우에는 다목적 세정제와 표백제, 휴지 이렇게 섞어서 그 부분에 이렇게 올려 놓고 1 시간 정도 불려준 다음에 솔로 살살살 닦으면은 곰팡이가 깨끗이 닦여진다고 해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뭐 미간상으로도 안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천식도 유발하고 또 알러지 반응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바로 깨끗이 청소를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도꼭지랑 샤워기랑 샤워부스 같은 경우는 연마 세정제를 이용해서 이 물때를 닦아주면 좋습니다. 샤워부스는 사실 저도 세정제로도 닦아보고 다목적 세정제로도 닦아봤는데 잘 안 닦여지더라고요. 근데 이 연마 세정제를 이용해 가지고 샤워부스를 닦았더니 사실 투명한 샤워부스가 맨 아래 부분부터는 반투명이 점점점 돼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연마 세정제를 발라 놓고 좀 불린 다음에 이렇게 스펀지로 깨끗이 닦으니까 다시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네, 유리의 샤워부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청소를 한 후에 청소기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청소기로 끝내지 말고 걸레질로 마무리를 해서 이 작은 먼지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제품 중에서 계속 나오는 이 다목적 세정제로 저는 마룻바닥이어 가지고 가끔 얼룩 같은 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걸레질에도 물자국이 남거나. 그래서 저는 다목적 세정제로 이렇게 물걸레 청소기를 이용해서 닦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닥에 얼룩도 없어지고요. 또 거실장, TV장, 서랍장 이렇게 뭐 벽 부분, 장식장 이런 데로 다 이렇게 다목적 세정제로 닦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닦여지고 그 후에 먼지가 또 잘 앉지 않기 때문에 청소한 후에도 이렇게 깨끗함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저희 아미 제품으로 좀 늦은감 있는 봄맞이 대청소를 주말에 저희 남편과 마무리를 했는데요. 리더님들도 이 대청소뿐만 아니라 평소 청소에도 이렇게 저희 제품 이용하셔서 깨끗한 네, 집안을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